20년 전 이혼한 전 남편이 거리에서 파지를 줍는 모습을 목격한 민서. 그를 추적하며 알게 된 충격적인 진실은 그가 자신의 불치병을 숨긴 채 홀로 살아왔고 주운 공병으로 번 돈을 민서에게 몰래 보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민서는 명동 한복판 부동산 중개사무소 앞에서 계약서를 건네받았습니다. 62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왕성하게 일하는 그녀는 오늘도 큰 계약을 성사시켰죠.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다음에 또 연락드릴게요. 고객이 인사를 건네고 떠나자 민서는 가방을 챙겨 들고 횡단보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던 그녀의 시선이 건너편 골목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낡은 손수레를 끌고 있는 허리 굽은 노인이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노인을 피해 걸었고 누구 하나 그에게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민서는 무심코 발걸음을 옮기려다 노인의 옆모습에서 묘한 기시감을 느꼈어요. 파란 신호등이 깜빡이기 시작했고 노인이 고개를 들어 신호를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민서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20년 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마지막으로 봤던 그 얼굴이었어요. 재훈 씨? 민서는 중얼거렸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려 들고 있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노인은, 아니 강재훈은 민서를 알아보지 못한 채 수레를 끌고 골목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민서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한 채 몇 분이고 서 있었죠. 어머,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젊은 여성이 민서의 가방을 주워주며 물었습니다. 민서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어요. 그녀는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근처 카페로 들어가 유리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친구 박수진의 번호를 눌렀어요. 수진아, 나야. 지금 어디야? 식당이지, 왜?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재훈 씨를 방금 봤어. 전화기 너머로 수진이 숨쉬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재훈 씨를? 어디서? 명동에서. 그런데 수진아, 그 사람이. 민서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삼켰어요. 파지를 줍고 있었어.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수진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식당으로 와. 혼자 있지 마. 민서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민서는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2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더 이상 당신과 살 수 없소. 다른 여자를 만났소. 재훈이 차갑게 내뱉었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민서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어요. 젊은 시절 재훈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민서는 사진 속 재훈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민서는 결심했어요. 다시 그곳으로 가서 진실을 확인하기로. 새벽 5시 민서는 어제 재훈을 봤던 명동 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거리는 한산했고 상점들의 셔터는 모두 내려져 있었어요. 민서는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주변을 살폈습니다.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재훈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오전 7시가 넘어서자 편의점 직원이 뒤편으로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때 골목 저편에서 낡은 손수레를 끄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서는 가슴이 쿵쾅거리며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훈이었어요. 그는 편의점 뒤편 쓰레기 수거함 앞에 멈춰 섰습니다. 허리를 굽혀 공병을 하나씩 주워 수레에 담기 시작했어요. 민서는 3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재훈의 손은 거칠고 굳어 있었고 옷은 여기저기 헤어져 있었어요. 한때 깔끔하게 양복을 차려입고 출근하던 그 사람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재훈은 공병을 다 주운 뒤 다시 수레를 끌고 걷기 시작했어요. 민서는 멀찌감치 뒤를 따라갔습니다. 재훈은 시청역, 을지로, 충무로를 거치며 쓰레기통마다 멈춰 섰어요. 오전 10시가 되자 수레는 공병과 폐지로 가득 찼습니다. 민서는 계속 따라가며 재훈의 하루를 관찰했어요. 정오가 넘어서자 재훈은 김밥 천국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가게 뒤편 쓰레기통을 뒤져 반쯤 남은 김밥을 꺼냈어요. 민서는 그 장면을 보고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재훈은 벤치에 앉아 그 김밥을 천천히 먹었습니다. 민서는 근처 식당에 들어가 음식을 주문했지만 한 입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오후 3시경 재훈은 청계천 근처 고물상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좀 많이 주었네요. 고물상 주인이 수레를 보며 말했어요. 폐지 8kg에 공병 30개. 12,000원입니다. 재훈은 묵묵히 돈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민서는 건너편 버스 정류장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재훈은 고물상을 나와 약국으로 들어갔습니다. 10분 후 약봉지를 들고 나온 그는 남은 돈을 작은 봉투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해가 기울 무렵 재훈은 종로 3가 쪽방촌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서는 골목 입구에서 망설였어요. 들어가야 할지 돌아가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누구 찾으세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50대로 보이는 쪽방촌 관리인 아주머니였습니다. 저 4층에 사시는 분 아세요? 키가 크고. 민서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 강 씨 말씀이시구나. 말이 없는 분이죠. 3년 전부터 여기 사세요. 관리인은 담배를 꺼내 물며 말을 이었습니다. 병이 있으신 것 같던데 기침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친척분이세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혹시 자주 외출하시나요? 매일 새벽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시죠. 화요일마다 은행 가시는 것 빼고는 늘 똑같아요. 민서는 관리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택시를 타고 수진의 식당으로 향하는 동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진의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저녁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언니 여기. 수진이 주방 앞 테이블을 가리키며 민서를 불렀어요. 민서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얼굴이 왜 그래? 하루 종일 뭐 한 거야? 수진이 물수건을 건네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재훈 씨를 하루 종일 따라다녔어. 민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오늘 본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지는 모습, 버려진 김밥을 먹는 모습, 고물상에서 12,000원을 받는 모습까지요. 수지는 말없이 민서의 손을 꽉 잡았어요. 20년 전 그날 기억나? 재훈 씨가 갑자기 이혼하자고 했을 때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 뭔가 이상했어. 재훈 씨 표정이 거짓말하는 사람 같았거든. 민서도 그날을 떠올렸어요. 재훈은 다른 여자를 만났다고 했지만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물어봐. 왜 그렇게 살고 있는지, 왜 거짓말을 했는지. 수진이 민서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하지만 민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서워. 진실을 알게 되는 게. 그날 밤 민서는 잠을 설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서는 다시 쪽방촌 근처로 향했어요. 관리인 아주머니를 다시 만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 씨가 화요일마다 은행에 간다고 하셨죠? 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쯤 나가세요.
1시간쯤 후에 돌아오시고요. 민서는 다음 화요일을 기다렸어요. 화요일 오전 9시 반 민서는 쪽방촌 근처 은행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10시 10분경 재훈이 나타났어요. 그는 은행 안으로 들어가 창구 앞에 섰습니다. 민서는 은행 밖에서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재훈은 창구 직원과 짧게 대화를 나눈 뒤 서류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송금 업무를 보는 것 같았어요.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그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재훈이 은행을 나가자 민서는 재빨리 창구로 갔어요. 방금 계신 분이 송금하셨나요? 고객 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창구 직원이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민서는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통장을 꺼냈어요. 손가락으로 입출금 내역을 하나씩 짚어가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어요. 매달 5일마다 익명으로 10만 원씩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민서는 급히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3년 전부터 시작된 입금 총 36번, 360만 원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지훈이 학원비를 냈는데 민서의 손에서 통장이 떨어졌어요. 손자 지훈의 미술학원비로 쓴 그 돈이 재훈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파지와 공병을 주워 번 돈을요. 민서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재훈 씨가 나한테 돈을 보내고 있었어. 뭐라고? 3년 동안 매달 파지 주워서 번 돈을. 민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수진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찾아가. 더 이상 미루지 마. 진실을 알아야 해. 민서는 전화를 끊고 얼굴을 씻었습니다. 재훈을 만나러 가기로 결심했어요. 민서는 쪽방촌으로 가는 대신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재훈이 약을 사던 약국 근처에는 무료 진료소가 있었어요. 혹시 재훈이 그곳을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진료소 문을 열고 들어서자 대기실에 노인들이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접수처의 자원봉사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여기 다니시는 환자분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강재훈이라는 분 아세요? 간호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죄송하지만 환자 개인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어요. 제가 그분의 전 부인입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민서는 간곡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안쪽 진료실을 바라봤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의사 선생님께 여쭤볼게요. 10분 후 60대 남성 의사가 민서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강재훈 씨의 전 부인이시라고요? 의사가 의자를 권하며 물었어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앉았습니다. 그분이 어떤 병을 앓고 계신가요? 강 씨는 20년 전 말기 간경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의 말에 민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20년 전이요? 네, 당시 큰 병원 기록을 가져오셨더군요. 간 이식이 시급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파일을 꺼내 민서에게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환자분은 치료를 거부하고 연락이 끊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전 재훈이 이혼을 요구했던 바로 그때였어요.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계신 거죠?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태는 매우 좋지 않아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언제 악화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해요. 민서는 숨이 막혔어요. 왜 가족에게 알리지 않으신 거죠? 환자분이 그러시더군요.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의사의 말에 민서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혼자서, 20년을 혼자서. 민서는 진료소를 나와 거리를 헤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20년 전 재훈의 냉정했던 말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거짓말, 차갑게 돌아섰던 뒷모습, 모든 것이요. 민서는 핸드폰을 꺼내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재훈 씨가 20년 전부터 아팠어. 말기강경하였어. 뭐라고? 그래서 이혼한 거야? 우리한테 짐 되기 싫어서 혼자 떠난 거야. 민서는 오열했습니다. 당장 찾아가. 지금 당장. 수진이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민서는 일어나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종로 3가 쪽방촌으로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하고 15분 후 쪽방촌에 도착했어요. 민서는 건물로 뛰어들어가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재훈 씨, 재훈 씨. 민서가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아래층으로 내려가 관리인을 찾았습니다. 강 씨요? 오늘 아침 나가시더니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관리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민서는 불안한 마음에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재훈이 다니는 경로를 따라 걸으며 그를 찾았어요. 명동, 을지로, 충무로를 다 돌아봤지만 재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어요.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인근 병원 응급실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강재훈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실려온 환자 있나요? 첫 번째 병원은 없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병원도 없다고 했어요. 세 번째 병원, 서울대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네, 강재훈 씨 오늘 오후 2시경 길에서 쓰러져서 응급실로 실려오셨습니다. 민서의 핸드폰이 손에서 미끄러졌어요. 민서는 핸드폰을 주워들고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빨리 가주세요. 택시 안에서 민서의 손은 계속 떨렸어요. 20분이 걸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민서는 응급실로 뛰어들어가 접수처로 달려갔어요. 강재훈 환자 보호자입니다. 신분증 확인 부탁드립니다. 간호사가 민서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서류를 건넸어요. 보호자 확인서에 서명해 주세요.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환자분은 지금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간호사가 민서를 중환자실 앞으로 안내했어요. 복도를 걷는 동안 민서의 다리는 휘청거렸습니다. 중환자실 앞 대기실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나왔어요. 보호자분이세요? 40대 남성 의사가 차트를 들고 민서에게 다가왔습니다. 네, 제가 전 부인입니다. 환자가 어떻게 됐나요? 민서는 급하게 물었어요. 환자분은 간성혼수 상태입니다. 의식이 없으시고요.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저쪽 유리창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민서는 중환자실 유리창 쪽으로 걸어갔어요. 침대에 누운 재훈이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개의 선이 그의 몸에 연결되어 있었어요. 민서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재훈 씨, 바닥에 주저앉은 민서를 간호사가 부축했어요. 여기 앉으세요. 물 드릴게요. 의사가 민서 옆에 앉아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환자분은 만성 간부전 말기 상태입니다. 즉각적인 간 이식이 필요해요. 이식을 받으면 살 수 있나요?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적합한 기증자를 찾아야 합니다. 제가 할게요. 제 간을 드릴게요. 민서는 의사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일단 검사부터 해봐야 합니다. 혈액형과 조직 적합성을 확인해야 해요. 민서는 즉시 검사실로 향했어요. 체열을 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 시간 후 결과가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혈액형은 맞지만
조직 적합성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의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서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족 중 다른 분이 계신가요? 자녀분이라든지.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딸 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혜야, 엄마야. 지금 어디야? 집이요. 왜요, 엄마? 서울대병원으로 당장 와. 아버지가 위독하셔. 전화 너머로 은혜의 숨소리가 멈췄어요. 아버지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설명할 시간 없어. 빨리 와. 30분 후 은혜가 남편 동욱과 함께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은혜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 아버지를 보고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신 거예요? 눈물이 은혜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엄마는 알고 계셨어요?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가 민서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나도 오늘 알았어. 민서는 은혜를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의사가 두 사람을 상담실로 불렀어요. 환자분의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기증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의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길어야 일주일입니다. 상담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은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검사 받을게요. 제가 아버지 간을 드릴게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바로 검사 준비하겠습니다. 남편 동욱도 함께 일어섰습니다. 저도 검사 받겠습니다. 사위지만 혹시 모르니까요. 의사는 두 사람을 검사실로 안내했어요. 민서는 대기실에 홀로 남아 유리창 너머 재훈을 바라봤습니다. 산소호흡기 소리만이 조용히 울려 퍼졌어요. 다음 날 오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은혜 씨 혈액형과 조직 적합성 모두 적합합니다. 의사의 말에 민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은혜의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언제 수술할 수 있나요? 내일 오전 준비하겠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해 주세요. 은혜는 떨림 없이 서류에 서명했어요. 민서가 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혜야, 괜찮겠니? 괜찮아요, 엄마.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은혜는 중환자실 유리창 앞에 섰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자신을 어깨에 태워주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놀이공원에서 솜사탕을 사주시던 따뜻한 손길도요.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거예요? 은혜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중얼거렸어요. 민서가 은혜 옆에 섰습니다. 은혜야, 엄마가 이제라도 말해줄게. 아버지가 왜 떠나셨는지. 두 사람은 병원 옆 카페로 자리를 옮겼어요. 민서는 20년 전 이야기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재혼의 병, 거짓 이혼 사유, 혼자 감당한 고통까지요. 아버지는 우릴 사랑해서 떠나신 거였어요. 은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안해, 은혜야. 엄마가 몰랐어.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민서도 딸의 손을 꽉 잡고 함께 울었어요. 수술 전날 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재훈이 잠시 의식을 회복한 거예요. 환자분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간호사의 말에 민서와 은혜가 중환자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재훈은 천천히 눈을 떴어요. 희미한 시선이 민서를 향했습니다. 민서 씨. 재훈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어요. 재훈 씨, 나예요. 민서예요. 민서가 재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재훈의 시선이 옆에 선 은혜에게로 옮겨갔어요. 은혜, 우리 은혜. 아빠. 은혜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고 이마에 갖다 댔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재훈은 그 말만 반복했어요. 아빠, 괜찮아요. 다 이해해요. 이제 괜찮아요.
은혜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일 수술 받으세요. 재간 드릴게요. 꼭 살아나세요. 재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해. 고맙다. 재훈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7시 수술실 앞에 가족들이 모였어요. 은혜가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올게요. 은혜는 민서를 안아주었어요. 재훈도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고 빨간 불이 켜졌어요. 민서와 동욱 그리고 달려온 수진이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괜찮을 거야. 다 잘 될 거야. 수진이 민서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났습니다. 민서는 복도를 오가며 기도했어요. 오후 3시, 8시간의 수술 끝에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민서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수진과 동욱이 민서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서는 의사에게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어요. 일주일 후 재훈과 은혜 모두 회복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민서는 두 병실을 오가며 간호했어요. 엄마 아빠는요? 은혜가 물었습니다. 잘 계셔. 회복 중이야. 내 덕분이야. 민서가 은혜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한 달 후 재훈은 퇴원 허가를 받았습니다. 민서는 재훈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어요. 여기가 어딥니까? 재훈이 집 앞에서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우리 집이에요. 1층에 방 하나 비워뒀어요. 민서가 현관문을 열며 말했어요. 재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이미 충분히 폐를 끼쳤는데. 재훈 씨, 이제 그만해요. 혼자 있으면 안 돼요. 민서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재훈은 가방을 든 채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요양원 알아보고 있습니다. 거기로 가겠습니다. 바로 그때 안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할아버지, 10살 손자 지훈이 뛰어나왔습니다. 재훈은 그 자리에 굳었어요. 지훈아, 할아버지, 나랑 같이 살 거예요? 엄마가 그랬어요. 지훈이 재훈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재훈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할아버지, 내 그림 보여드릴 게 많아요. 들어오세요. 재훈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민서가 재훈을 1층 방으로 안내했어요. 침대와 책상, 옷장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편히 쉬세요. 화장실은 바로 옆이에요. 재훈은 방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어요. 민서 씨, 정말 미안합니다. 이제 그 말하지 마세요. 앞으로가 중요해요. 민서가 방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식탁에는 은혜 가족과 민서, 재훈이 모였어요. 지훈이 할아버지 옆자리를 고집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먹어보세요. 엄마가 만든 건데 맛있어요. 지훈이 재훈의 접시에 반찬을 올려주었어요. 재훈은 젓가락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였어요. 아버지, 천천히 드세요. 은혜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재훈은 한 입 먹고 눈을 감았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그날 밤 민서는 재훈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재훈 씨, 들어가도 될까요? 네, 들어오세요. 재훈은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민서는 의자를 끌어 재훈 앞에 앉았습니다. 물어봐도 될까요? 왜 진실을 숨기셨어요? 재훈은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열었어요. 당신의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망치다니요? 오히려 숨기는 게 저를 더 힘들게 했어요.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혜는 아직 어렸고 당신은 젊었습니다. 병든 남편은 짐일 뿐이었죠. 재훈이 고개를 숙였어요.
짐이 아니었어요. 가족이었어요. 20년 동안 얼마나 그리웠는지 아세요?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재훈도 눈가를 훔쳤어요. 쪽방에서 매일 당신과 은혜의 SNS를 봤습니다. 알아요. 다 알아요. 민서가 재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훈이 학원비로 쓴 돈 고마웠어요. 재훈이 놀란 표정으로 민서를 바라봤어요. 알고 계셨습니까? 통장 확인하다가 알게 됐어요.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한 돈인지.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함께 있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민서가 조용히 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이 음식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오빠 오랜만이에요.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네요. 수진이 재훈을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수진 씨, 고맙습니다. 민서 씨 옆에 있어줘서. 재훈이 수진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한 거죠. 이제 우리 다 같이 밥 먹어요.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어요. 지훈이 할아버지에게 그림을 보여주며 제잘거렸습니다. 재훈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봄이 왔습니다. 여의도 한강공원 벤치에 민서와 재훈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6개월이 지난 지금 재훈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날씨가 참 좋네요. 재훈이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말했어요. 그러게요. 산책 나오길 잘했어요. 민서가 재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서는 부동산 일을 주 3일로 줄였어요. 나머지 시간은 재훈과 함께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과거의 부부가 아닌 새로운 관계로 서로를 알아가고 있었어요. 요즘 은혜가 뭘 쓰고 있던데요? 재훈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쓰고 있대요. 자서전 같은 거요. 민서가 대답했어요. 자서전이라니. 쑥스럽습니다. 재훈이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좋은 일이에요. 지훈이도 할아버지 이야기 듣는 걸 좋아하잖아요. 지난주에도 지훈은 할아버지에게 어린 시절 이야기를 졸랐어요. 재훈은 기억을 더듬어 손자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어렸을 때 어땠어요? 은혜는 참 착한 아이였단다. 재훈의 목소리는 그때마다 부드러워졌어요. 저 멀리 연을 날리는 아버지와 아들이 보였습니다. 다음 주에 지훈이랑 연 날리러 가기로 했어요. 재훈이 그쪽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좋아하겠네요, 지훈이가. 민서가 재훈의 어깨에 살짝 기댔습니다. 재훈은 움찔했지만 밀어내지 않았어요. 민서 씨, 네, 다시 결혼하자는 말은 안 하실 겁니까? 재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서는 잠시 침묵했어요. 굳이 그래야 할까요? 지금처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렇습니까? 네, 서류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니까요. 두 사람은 강물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재훈이 입을 열었어요. 제가 주었던 파지와 공병들이요. 네, 사실 주운 게 아니라 선물 받은 것 같았습니다. 민서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것들이 저를 다시 당신에게 데려다 줬으니까요. 재훈의 말에 민서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주운 거예요. 민서가 재훈의 손을 꽉 잡았어요. 재훈도 민서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은 오랜 시간을 견뎌낸 나무처럼 거칠었지만 따뜻했어요. 강 위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잎이 두 사람 사이로 흩날렸어요. 재훈 씨,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해요. 그러겠습니다. 민서 씨. 두 노인은 손을 맞잡고 강을 바라봤습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시간은 계속 흘러갔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그곳에 머물렀어요. 멀리서 지훈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뭐해요? 지훈이 공원길을 따라 달려오고 있었어요. 은혜와 동욱도 뒤따라 걸어왔습니다. 어머, 다들 왔네. 민서가 일어서며 손을 흔들었어요. 재훈도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요. 지훈이 재훈의 손을 잡아 끌었어요. 그래, 가자. 재훈은 손자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민서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은혜가 엄마 옆에 섰습니다. 행복해 보이세요, 엄마. 응, 정말 행복해. 두 모녀는 팔짱을 끼고 재훈과 지훈을 따라갔어요. 봄 햇살 아래 다섯 식구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벚꽃은 하늘거렸어요. 그리고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버려진 것은 없었어요. 다만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사랑이 있었을 뿐입니다.